그런데 정치 상황과 똑같은 게 역사 상황에서도 역사학계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신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아와 비와와의 투쟁이라 그러면 누가 하고 누가 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누구를 계승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로는 식민사관 하는데 그 뿌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식민사학자들 단재가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옥사했을 때 기생 끼고 게이사 끼고 술 처먹어가면 나 한국사 난도지란 이 세력들의 역사관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뿐만이 아닌데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국도 잔군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양양군 평양설, 그 다음에 임나일본 무설. 이게 이제 일제식민사관의 이제 핵심인데요. 해방공간에 남한역사학계 학파가 3개 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다 임시정부의 배감 박은일 선생, 석두 이상용 선생, 그 다음에 단재 신초 선생,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자는 세력인데 정인보 안정 같은 분들이 6.25 때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이쪽 세력은 완전히 제거가 됐죠.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역사학계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인데 이 세력들은 뭐냐면 이 막스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 역사발전 5단계에서를 신봉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인데 아까 북한에서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북 5도당 열성자 대회를 열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위원장 김일성이 파견원을 내려보내서 주요 학자들 월북을 종용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한 집안 사람들이 계속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핵심 이유가 북한은 이때부터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주요한 역사학자들 월북을 종용합니다. 이 당시 미군정에 실망했던 역사학자들이 대거 월북을 해요. 그래서 파견원을 내려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조만간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질 건데 거기 와서 역사 교수를 해라. 그 다음에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 건데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우리 주체적인 역사관을 공부하자. 라고 하니까 여기 미군정 시끄러운데 가서 올라오면 교수 자리 보장해주고 한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대거 A급 학자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백남은, 박수정, 전학담, 김덕담 이런 인물들이 월북해가지고 북한 역사학의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하고는 다 항일 세력들이죠. 그런데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그 황국사관을 추종했던 이 식민사학자들, 조선사 편대 이경도, 신석호 이 세력들이 분단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특히 지식인을 많이 죽였어요. 신문에 나치 찬양하는 칼럼 하나씩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나치 찬양하는 논문 쓰고 뭐 한 세력들은 뭐냐면 딴 그냥 뭐 노동하던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늘상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식인들이 나라 팔아먹는 이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지식인들은 학자 언론인들은 나치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거는 그냥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해방 이후에도 조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시다라고 나온 거죠. 이게 지금도 남한의 역사학계, 남한 역사학은 좌우가 없어요.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통속이에요. 다 식민사학 아닌 척하는 진보, 아닌 척하는 보수, 또 대놓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있지. 99.99% 다 한 통속이에요. 근데 이 황국사관이 뭐냐면 그 슈다수키치라는 인물이 만든 게 황국사관의 핵심이 그 5대 야마토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다수키치가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일본 민족 자생설. 일본 민족은 뭡니까? 다 여기서 건너간 거죠. 일본은 시대 구분을 조몽 시대라고 하고, 야요이 시대부터는 이제 고조선 그 야요이 시대는 서기전 한 뭐 4세기 3세기부터 서기 한 4세기 때까지 야요이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고조선을 비롯해서 뭐 고구려, 부여, 고구려, 백제신라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북한 역사책을 보니까 북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 야요이 시대 때 우리 조선, 고조선의 선조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 농경을 가르쳐 줬다.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본은 그 다음에 고분 시대라는 게 생기는데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생겨요. 그 고분들은 뭐냐면 다 가야계 백제계가 건너가가지고 갑자기 거대한 고분들이 생기는데 그 다 이쪽에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수다수키치는 아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 민족의 중추를 형성한 게 아니고 뭐 중추보다도 지배층은 다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라 우리는 자생적으로 생겼고 일본 열도에 이 자생적인 이 민족들의 고대 국가, 야마토웨가 나라에 고대부터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다. 이 강력한 고대 국가는 천황 중심이고, 천황과 우리 일본 민족은 한 일가다. 천황은 만세일계다. 라고 해가지고 야마토웨 중심사관인데, 이 야마토웨가 고대부터 군사력이 강력해가지고 세토네이를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서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게 기네 야마토의 중심사관인데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중심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한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들이 아직도 야마토의 중심사관을 추종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쪽 하다 보면 공부 조금 하시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구나라는 걸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안방의식이나 석비상령 이분들은 그 민족사학과 이 백남원, 월북한 백남원 이분들은 다 이 아구 그 다음에 대의랑정기 비화 이 인물이 바로 시라수키치고요. 이 시라수키치의 직접적인 제자가 이 이병도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호는 이 조선사 편수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4.19 혁명 이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허정과도내각이 들어서는데 허정과도내각의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면 이 이병도예요. 그러니까 이병도가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돼가지고 아주 강하게 추진한 게 하나 뭐냐면 그때 4.19 혁명 이후에 교원노조 운동이 일어났는데 교원노조 탄압하는 거 그거 하나가 이병도가 교육부 장관으로 귀를 쓰고 하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학술원 원장 계속하죠. 그 다음에 신석호는 1990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내요. 국사편찬위원회 자기네 역사. 주요 임원들 나중에 명부로 쓰는데 일본어로 신석호가 나오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재직기간을 1929년부터 1965년까지 재직했다고 써놨어요. 1929년에 신석호가 국사편찬위원회 근무했다고 써놨어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자기네가 조선사 편수에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후신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이 안 풀리는 거고, 저 맨날 식민사학자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거 정리 끝난 문제야. 단군 가짜야. 낙랑군 평양에 있었어. 가야가 있나야. 정리 끝난 문제야. 끝나긴 뭐가 끝나요? 총독부에서 끝냈지. 그 식민사학자 자기들이 끝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 들면은 반대 이야기하면 토론하면 되잖아요. 토론해서 야 가야가 있나인 증거가 이렇게 많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던 증거가 이렇게 많아 하면 되는데 토론에 자기들끼리만 토론하면 하는데 저희 같은 반대 국견에 반대되는 학자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절대 안 나오죠. 왜냐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 이규백이란 사람, 이분은 뭐 이병도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국사실론,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보려면 저 한국사실론 예전엔 다 필독자로 가야 됐고, 지금도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 한국사에 세 학파 써놨는데, 아까 민족주의사, 유물사관, 제가 아까 분류한 민족주의 역사학자하고 사회주의 역사학자 써놨을 때 또 하나 뭐예요? 실증사학. 뭐가 하나 사라졌죠? 식민사학이 사라졌잖아요. 명찰을 갖다가 식민사학을 갖다가 해방 이후에도 식민사학 이렇게 황국사관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명찰을 바꿔 달자라고 해가지고 실증사학으로 명찰을 바꿔 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 식민사학자들한테 거의 뭐 한 120년 가스라이팅 당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실종사학 이러니까 뭐 실진 뭐 갖고 하는 것 같죠? 이병도가 한국사 대관에서 한 걸 한번 보세요. 이걸 역사를 새롭게 고찰한다고 객관을 몰각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토대로 삼아 시야를 넓히어 다각적으로 또 종적, 횡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저렇게 역사 쓰는 게 있어요.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는 없어요. 뭐냐면 역사는 사실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병도는 뭐라고 했냐면 이병도는 여기 한사군의 위치는 양양군은 대동강, 진봉군은 자비령, 임동군은 함경남도에서 강원도, 선도군은 남록강 중류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실증사학이면은 양양군이 과연 대동강에 있었나? 있었다는 증거를 대야죠. 제가 이 역사 뭐 공부하면서 이쪽은 운동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전에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자기는 하도 식민학이란 말을 들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1년에 수백억 국고로 운영하는데요. 근데 정치학과 출신 이사장일 때 저희 보고 한번 저 식민학자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는 이 남랑군이 중국 하북성 일대에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 한번 답사 가보자.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일단 뭐 갑시다라고 해서 갔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뭐 그 정치학과 교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하자 그래서 했어요. 제가 첫날 나서서 중국의 고대 사료, 여러분 남랑군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알려면 도쿄대 교수와 해자대 교수가 뭐라고 했나 하나 안 중요해요. 서울대 연고대 교수, 사학과 교수가 뭐라고 했나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남랑군이 실제 있었을 당시에 쓴 역사서는 어디 있다고 말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중국 자료에 남랑군은 그 위치가 요동에 있다. 남랑군 제요동, 남랑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남랑군 기지, 그 땅 기지 제요동, 요동. 지금은 요동을 갖다가 그 중국의 요능성을 흐르는 요하단 강 있잖아요. 그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는데 고대 요동은 거기가 아니에요. 합성 일대예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지금의 요동이라고 쳐도 평양은 아니잖아요. 그 이만한 사료 제가 제시하면서 이만한 사료가 남랑군이 요동에 있다. 그럼 당신은 역사학자 아니냐? 이 사료에 대해서 뭔가 말해야지. 이 사료 없는 건데 진짜 그게 역사학이냐고. 남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사료 하나나 대봐 하나만. 빵개 아냐 빵개. 조용해요. 돌아와서 또 딴소리하고. 이게 실증사학이에요? 이규백 쓴 거 보세요.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춰서 보는 것에 반도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규백이 한사군의 위치는 남랑군이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지방. 다 헛소리.
심지어 어떤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임등군은 함경남도에서 강원도라 그랬잖아요. 임등군은 함남의 옛 임등지방. 1990년대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진행하느라고 발굴을 많이 했어요. 발굴하다 보니까 호로도시, 지금의 금서시라고 요농성 제일 서쪽에서 임둔 태수장이라고 찍힌 봉리란 게 나왔어요. 봉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목감이나 나무 위에 이제 글씨 쓰니까 그걸 묶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줄에다가 이게 이제 진흙으로 봉리 만들어서 도장 찍어서 공문서 입증하는 건데 임둔 태수장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강원도나 함경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농성 제일 서쪽 화북성 가까운 데서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걸 빨리 덮어버렸어야 되는데 어쩌자다 30공개가 됐어요. 지금 어디가 있나 모르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입장의 역사학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디어 임등군의 위치가 최소한 요농성 서쪽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증거 나오면 일제히 무건수행, 다 못 본 걸로 하고 눈 감고 입 다물고 무건수행하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 외형은 코리안인데 내면은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 구급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북한은 그 주요 학자들이 이제 사회주의계를 주요 학자들이 월북해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 역사학계를 형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1947년도에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역사제문제라는 학술지를 냈는데 이게 역사제문제에 실린 거예요.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오용학설의 검토. 1949년 이 홍기문이 누구냐면은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벽초 홍명희 선생은 이제 북한에 월북하고 이 아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죠. 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가해요. 근데 그 이두하고 향가의 권위자고 역사에도 아주 밝죠. 원래 국어하고 역사는 같이 가는 게 지리하고 이걸 보세요. 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소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한사군 한반도 흐르죠.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구하고 있던 가나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백제가 일본의 부용국, 속국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카시 토루라고 경성제대 교수였던 인물인데요. 일본 패전한 후에 조선학회를 발기하죠. 우리는 일본에서 조선학회 만든 사람들 이러면 아주 친한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일본 조선학회의 그 중추 서적들은 다 이제 그런 이제 후예들인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카시 토루는 동방학기 연대에서 나오는 동방학기 제1집을 읽고 한국사학계를 평화대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 일본인이 깔아놓은 내위를 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 시기에 조선연구와 금후 한국에서 조선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말이 뭐냐면 일제식민사학자가 한국 와서 연대에서 발행하는 동방학기 보니까 우리 총독부 시절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단층이 없네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제가 이제 북한의 역사, 뭐 근현대유는 아니고, 그다음에 고대 역사학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놀란 게 많아요. 북한대 처음에는 낙랑군의 위치, 한사군의 위치를 두고 학자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문헌사학자들, 뭐 사기, 한섬, 뭐 이런 중국 고대 문헌을 보고 연구한 학자들은 처음부터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다 중국의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평양에 유적유물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일본이 고고학 유적유물까지 조작했을 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키노 타다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동경대 공대 교수인데 이 인물이 이제 고고학으로 한국사 요곡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아주 성실한 분이라 일기를 썼는데 최근에 그 일기가 공개가 됐어요. 1917년 북경에 가보시면 여러분 유리창가라고 가보신 분 계세요? 앞으로 북경 가보시면 유리창가라고 가면은 거기가 원래 조선 사신들이 가면 반드시 가는 데고 이덕무 같은 사람들의 연행록 보면은 그 당시에 유리창가에 거대한 서점이 6개인가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거기는 인사동 같은 골동품 전문 거리예요. 그래서 영사관 직원하고 유리창가에 갔더니 한나라 유물, 낙랑 유물이 많길래 마구 사다가 총독부 박물관에 보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남한 식민사학자들 그런 거 보고도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학자들끼리 논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같으면 당에서 딱 나서가지고 야 이걸로 정리해. 남남은 평양설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요동설 왜 이럴 것 같죠? 일체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1958년에 이기린이라는 이 역사학자를 북경대 대학원에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를 따게 하는데 이기린의 지도교수가 고실강이라고 중국의 20년대부터 40년대 중국의 인문사회학계를 주도했던 고사변 학파라고 있는데 그 학파의 리더예요. 그 사람을 상대로 박사학위를 1961년도에 취득해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1961년에 그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가 열리면서 고고학자들도 다 참석했어요. 근데 저희 고조선 연구 뒤에다가는 만주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 유적유물까지 다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걸 발표하면서 북한학계는 1961년도에 낙랑군 평양선을 폐기시키고 낙랑군 유동설로 1961년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이 답사기 논문이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출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북한은 1961년에 이 부분을 정리했죠. 그런데 한국은 1917년 6월 5일 요 사람들은 딱 할 때도 딱 현충일 앞두고 이런 걸 딱 기획을 해요. 우리나라 식민사학이 계속 버티는 이유는 이 중앙에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모든 언론에 이 학술 담당 기자들하고 카르텔이에요. 대부분. 이 조태성이라는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해 논란이 됐던 낙랑군의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하니까 안정준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쟁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이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들이 듣는다. 하하. 이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철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맥락이 뭐냐면 제가 그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더니 임나일본부서를 주창했던 그 고대 한 교수를 비판했더니 그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했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그 교수 입장 서가지고 저를 갖다가 기소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판사 한 명이 1심에서 저한테 이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죠. 그랬더니 식민사들이 총궐기해가지고 이참에 이력을 끝내고 우리 황복사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역사 비평이라는 데서 특집으로 한국고대사와 뭐 사이비 역사 이런 거를 2차례에 걸쳐서 특집을 냈는데 그때 젊은 역사학자들 모임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시다 라는 논문들을 내니까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에 무서운 아이들 해가지고 타이틀 붙여주니까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뭐 온갖 신문에서 새로운 역사학자들 나타난 것처럼 막 띄웠죠. 그런데 무서운 아이들은 뭡니까? 장곡도가 말한 앙팡테리블이죠. 앙팡테리블은 뭐예요? 기존의 가치를 부인하고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무서운 아이지. 총독부 역사가는 영원히 우리를 지도하신다. 이게 앙팡테리블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낙랑군이 이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역사 용어가 하나라도 있어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거는 중국의 여러 사기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 낙랑군이 있었던 시대에 발간된 역사서가 말한다. 이러면 역사학자의 말이죠. 뭐예요?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이게 학자의 말이냐 하는 거죠. 이 북한에서는 리지린이 1961년에 북경에서 고조선연구로 박사학위 받아왔는데 이게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우리나라 이병로가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냐면 고려시대 연구로 받았는데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면 새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낸 가능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 제출해가지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박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국제대학 순위 나오면 바닥 가잖아요.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학이 잘못됐는데 다른 학문이 제대로 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안정준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걸. 이 역사비평에서 이 무서운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때만 해도 얘들이 이 사람들이 교수가 아니었는데 총독부 만세하고 나오니까 6개월 내에 거의 다 대부분 교수가 됐어요. 무서운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역사비평에 뭐라고 썼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썼는데 이 논리가 뭐예요? 북한에서도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고 한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 생산기 발굴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 바로 이 논문을 갖다가 이 안정준이가 여기에 딱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한다 인용했는데 북한은 뭐라 그랬냐면 해방 전에 일제 오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 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제평양서를 조작해냈다. 낙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이건 뭐냐면 낙랑군이 있고 낙랑국이 있어요. 낙랑국은 뭡니까?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로맨스가 있는 최리가 왕울이 있는 나라죠. 북한에 사는 그 낙랑국은 이 한나라 낙랑군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라고 발표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에 있을 때 있었다는 낙랑군 제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쓴 걸 갖다가 또 젊은 역사학자 모임 무서운 아이죠. 이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후에 발굴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 3,000여 개에 달한다 해가면서 완전 거짓말 시켰어요. 딴 분야에서 거짓말 시켰으면 옛날에 예전에 황우석 박사 거의 비슷하게 해야 만큼 하나 이제 틀려갖고 매장됐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설명했는데도 이거 써가지고 버젓이 대학 교수가가 아무 이상 없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임날본부는 뭐냐면 임날본부설을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는 게 임날본부설이에요. 근데 남한 역사학자들은 100% 임나의본부를 극복했다. 그러놓고 나서는 임나랑 가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남한 민족사학계하고
북한 역사학계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임나일본서를 국곡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임나는 일본 열도에 세운 가야계가 세운 분국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임나일본서를 국곡했다 그러고 호장해 죽이려고 난리치죠. 이게 지금 일본 구구파들을 주장하는 임나가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야마도에 심는 임나가 이만큼이고 백제는 이만큼이고 신라 이만큼이죠. 그런데 지금 전라도 천년사라는 게 발간돼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일면서 이제 전라도 호남 분들이 우리가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라도가 생긴 게 이제 1018년인데 그때 기념해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를 쓰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쓰다가 전라도 천년사만 썼으면 고려시대 유만 썼으면 우리가 조금 덜한데 고대 써야지. 그래야 우리의 조국인 남아도의 살을 쓰지 해가지고 고대까지 쓰면서 이제 무리가 생겼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영산강 유역을 남아도가 지배했다고 조작했는데 영산강 유역이 왜 세력일 가능성은 남아도에 이 고분들의 석곽이 일본 열도 특히 규슈 지역에서 성행한 것과 상통하고 갑오시나 투구가 일본 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세기 때 일본 열도에서는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해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의 외인들이 야마도 외인들이 전라남도를 장악하고 야마도에서 중국 남조에 사신 보내는 해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 장악했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외에는 6세기까지 제철 기술이 없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고대 국가가. 여기엔 또 제철 기술이 전라도에 언제 생기냐면 한국에 2세기, 서기전 2세기에 생긴다고 써놨는데 우리나라 제철 기술은 서기전 8세기에서 7세기에 이미 생겨요. 그런데 1000년 전부터 제철 기술이 있던 지역을 제철 기술이 없는 데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보 천추들인지 아까 실종사학이라 그러죠? 이런 증거가 뭐 있는데 하면은 거기 고분이 있는데 그 고분에 외계 유물이 있어. 외계가 아니라 다 백제계예요. 백제는 대륙에도 백제가 있었고 중국살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반도에도 있었고 일본 열도 전부 다 야마도해가 백제의 주국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 해결되는데 백제를 죽이고 아까 말씀드린 야마도의 중심사관으로 보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말이 계속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영산강 유역에 있는 고분 중에 희고용 고분이라고 써놨는데 희고가 뭐냐면 큐슈의 구마모토라는 지역을 옛날에 희고국이 있었다 그래서 희고형 고분이라고 하는데요. 구마모토에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있어요. 거대한 고분인데 전방 후원분이죠. 저 사람들 이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외계 고분을 전방 후원분을 갖다 다 외계라고 하는데 그 구마모토에 있는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전방 후원분인데 그 백제의 거예요. 그 심지어 일본에서 가장 큰 그 왕릉이 인덕구, 인덕천왕릉인데 그건 엄청 크죠. 한 바퀴 걸으면 4km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절대 그 왕릉 발굴 허가를 안 내줘요. 다 국내성 소속이에요. 발굴 허가 왜 안 내주나? 발굴 허가는 100% 가야게 아니면 100개 나와요. 그래서 그 인덕천왕릉이 또 어느 도굴꾼이 도굴해가지고 저 도굴품의 일부가 미국의 보스턴에서 나타났는데 다 100개 거예요. 그래서 100개로 보면 다 해석이 되는데 아니지 100개는 조그만 모였고 우리 야마도해가
거대한 부대부터 거대한 나라였어.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호남이 또 어떤 데입니까?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니까 호남 국회의원들 전원이 드디어 분노해가지고 반박하는 혁명 내고 광주시위에 전남 도의회에서 다 반박하는 혁명 내고 어젯밤에는 또 호남의 각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폐기하라고 성명 내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 80년 동안 해방 후 80년 동안 일제 시기부터 따지면 120년 동안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왔던 게 그 거대한 실체. 나라 돈 가지고 쓰면서 일본에서 받는 돈 갖구나 하지 그 돈은 따로 챙기고 나라 돈 가지고 한국사를 이렇게 난도질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여기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 보수진보 개념은 다 잘못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제 연구소에서 한번 광화문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심지어 일장기 된 사람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보수냐 하는 이야기예요. 보수는 누굽니까? 나라 망할 때 서울의 우당 외영 일가 전재산 팔아서 가잖아요. 안동의 석주 이상용 일가 전재산 팔아서 만주에 가죠. 그 다음에 매천황현 전라도 구리에서 자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수죠. 또 진보, 우리나라 최칭 짝퉁 진보 역사학교는 식민사관 옹호예요. 근현대는 진보로 보는데 조선시대로 하면 마지막 당수가 유한용인 노론의 관점으로 보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총독부 관점으로 보고 프랑스의 나치 관점 옹호하는 진보가 있어요. 단재 신초 선생 비판하고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우 레지스탕스 활동하다가 사형당한 나치한테 사형당한 역사학자잖아요. 마르크 블로우 전공이 봉건 시대예요. 우리나라 진보를 마르크 블로우는 훌륭하다 그러고 단재 신초는 비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도 없고 현재 진보도 없는 나라예요. 특히 역사학계는 100% 한통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식민사학이 자기네가 다 판 정리했다 그랬는데 요즘 와서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게 요즘은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소통이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찾는다. 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전라도 지역의 일이 아니에요. 저건 대한민국 일이에요. 민족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 식민사학자들은 분단사학이죠. 북한하고 완전 다른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조작해냈다 그런 걸 갖다 북한도 남남은 평안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따위 거 가지고 대학 교수되고 전라도를 왜 식민지라고 써놓고 전라도만 써놓은 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왜 식민지라고 했는데 경상도는 다 먹었어요. 이미 경남도 다 나왔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라도 먹고 충청도까지 북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라도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전라도에서 정리가 되면은 경상도도 다시 뒤집어야 되고 충청도는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다 여기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역사 공부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고 계시고 끝나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다 전파하시고 최소한 이런 역사 유튜브 중에 관점이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은 찾아보시고 저도 이제 미러길 역사 TV라는 거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그거 운영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위 공직자들도 뭐 공무원들 애국심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왔네요 하는 이제 공직자들도 여러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힘이 생기려면은 일반 국민들이 옹호를 해야 그래야 최소한 다음 선거 때는 딴 거 당 볼 필요 없이 역사관이 어떤가 그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그래서 역사관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 상황까지 가야 우리나라는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